네,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에는 485. 저희 표지, 100만 촛불을 또 찍은 표지로 올렸습니다. 제목은 민심이다. 저희도 이제 몇 주째 최순실 게이트, 이제는 좀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용어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게이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긴급 체포되었죠. 최순실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장시호 씨의 풀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장시호 씨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평창올림픽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검찰이 장시호 씨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칠 예정인데요.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 김은지, 주진우 기자가 이 장시호 씨 의혹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 역시 저희 조남진 기자가 2년 전 아시안게임 때 찍었던 장시호 씨 사진입니다. 장시호 씨,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 얼굴을 취재한 사진은 이 사진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국가대표로서 승마 경기에 출전한 날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그날 그 경기장에 있었고요. 시호 씨도 이제 전 승마 선수였죠.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주 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유라 씨는 지난 2년 전 아시안게임 때 정말 본인의 인생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전에는 승마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이날 아주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가장 승마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역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던 판례를 좀 점검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검찰이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법리와 관련돼서 이 빠졌던 법리,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판례와 관련돼서 김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전혜원 기자는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호선 기자는 약간 관심에서는 지금 너무나 굵직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에서는 한 발짝 좀 물러나 있긴 한데 이 한식 세계와 관련돼서 미르재단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김동인 기자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분당이냐 또는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김동인 기자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김현희 기자 모시고 저희 김현희 기자가 썼던 이 판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과 공모 범행이라고 이제 적시를 해놨는데요. 적용 법리를 보면은 큰 줄기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강요죄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기미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마감이 보통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저희가 주말 사이에 기소할 걸 염두에 두고 마감은 이제 금요일 날 했는데요. 그때 마감하면서도 이 검찰이 기소하면서 과연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 제공죄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저희 취재팀 안에서도 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사 마감하면서 적용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저희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똑같이 검찰은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김현희 기자 모시고 검찰이 애초 예상보다는 좀 과감하게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은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은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검찰 관계자가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안 하겠느냐라고 거의 사전에 그 부분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기 수사 논란도 초기에는 좀 불거졌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해명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선의의 통치 행위라고 이제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건데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돼서 예전에 국가를 위해서라는 이 소위 말하면 선의의 통치 행위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김현희 기자 그 전 대통령 그 유명한 대통령 2명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 부분은? 예, 저기 재판에서 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 그 법정에 서게 된 두 대통령이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그 유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996년에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 첫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 등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대선 지원금 등 정치 자금이었고 이는 정치와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하고도 좀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이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치자금법이란 법정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라고 빠져나가면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한 거죠. 예, 법원은 통치자금으로 뇌물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 각각 2,205억 원과 2,626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예, 그때 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법리가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바로 이 재판에서 성립된 법리인데요. 그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대통령이 단순히 그 뇌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된다. 이런 법리가 그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입증할 때 좀 까다롭긴 한데 뇌물을 준 사람의 증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까지 이 구체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대통령 부분과 관련돼서는 직무 연관성을 상대적으로 넓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고 이제 하나의 판례가 정립이 된 거고. 근데 이후에 이제 이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이제 차관급 공무원까지 확대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MB 정부 때. 네, 맞습니다. 그 2008년에 있었던 재판인데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년간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또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신 전 차관이 직무 대가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내 직무에는 속하지 않고 친분 관계에 따른 도움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신 전 차관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을 넓게 했습니다. 본 거죠.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판례에 좀 비춰보면 최순실 이제 박근혜 게이트죠. 박근혜 게이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뇌물죄나 제3자 뇌물 제공죄 이 혐의를 입증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직무 연관성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이제 삼성, 롯데, 부영 등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제3자 그 이제 재단을 통해서 이제 최순실 씨나 이쪽에 이득을 취하게 했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유사한 구조의 또 사건이 있었죠. 말 그대로 재단에 돈을 이제 기부하게 하고 제3자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죠?
예, 앞서 말씀드린 두 판례는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고요. 그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제3자 뇌물 제공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비슷하게 재단으로 돈을 주도록 한 그 사건인데, 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1995년에 한 업체로부터 회사 소유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이 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 30억 원을 자신이 지정한 복지재단에 출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만 바꾸면 박근혜 대통령과 특정 청탁을 받고 기업으로부터 이 복지재단이 아니라 미르나 또는 K스포츠재단이라고 하면 이 구조가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정말 단어만 지금 사건에서 바꿔 넣으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법원은 이 또한 광의의 부정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제3자 뇌물 제공죄 위반으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이 표가 저희가 이번에 김현희 기자가 한번 정리했던 그 주요 판례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거의 흡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둘 다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인데요. 그건 또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었죠? 예, 진경준 전 검사장은 최근 사건이라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뇌물죄 부분은 본인이 직접 그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 그 4억 2,500만 원이라고 하죠. 자동차도 받고 여행 경비도 받은 거죠. 그래서 총 한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 제공죄로도 지금 진 전 검사장이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 한진그룹 내사를 2010년에 종결한 뒤에 대한항공에게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그 용역회사에 청소 일감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1심 재판 중입니다. 지금 아직 1심 선고는 안 났고 1심 재판 중인 거죠. 지금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검찰은 좀 그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죄 이 적용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형량도 물론 이제 그 늘어날 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기업, 소위 말하면 대기업도 처벌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직권 남용으로만 기소를 할 경우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그렇죠?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구조인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지금 예를 들면 그 청탁이랄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거는 롯데, 그다음에 부영, 삼성 등인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업체들도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그냥 공짜 돈 줄 리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특검 같은 경우 이제 가게 되면 특검에서는 이제 검찰과 달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법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분들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희 기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뭐 지금 최순실 TF팀에 속해서 몇 주째 지금 뭐 뻗치기도 하고 쫓고 있는데 좀 더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 인터뷰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대구에 내려가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인터뷰쇼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쇼 주요 내용이 이번 호에도 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은 또 원희룡 제주지사 모시고 인터뷰쇼 서울 배짱이홀 상수역 근처 배짱이홀에서 7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쪽 왼쪽 보시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인터뷰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도 이제 남경필 지사 모시고 또 인터뷰쇼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터뷰쇼는 계속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몇 번 강조하지만 인터뷰쇼는 무료입니다. 단 저희가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요 보이는 주소로 2017.sisain.co.kr 이 주소로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자분들에게 저희가 휴대전화 문자로 그 인터뷰쇼 관람 방법 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하나의 광고 말씀드리면 시사인이 매년 사회환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기자상이 올해도 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그 대학기자상 많은 응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이번 대학기자상부터
예, 대상 상금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예, 대상부터 해서 각 부분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제출된 특검 법안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예. 특검 법안이 일단 국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각에서는 이 특검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막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에 보면은 수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부터 15까지 수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번에 검찰 공소장 빠진 부분도 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특검이 시작되면 저희 또 시사인 기자들 또 발로 뛰어서 또 취재를 할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박근혜 게이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발로 뛰어서 지면에 담은 기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